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와 문자열, 즉 배열에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 다시 복습할 건데요.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장하려는 글자들을 쌍따옴표 안에 입력하고 몇 글자인지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셔도 되고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실 때는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쌍따옴표 뒤에는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 자, 이렇게 널 스트링 혹은 역슬러시 제로라는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서 세고 있는 글자 수보다 하나 더 크게 여러분들이 배열을 지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크기를 지정할 거고요. 쌍따옴표를 이용하지 않고 홀따옴표로 여러분이 각각의 글자를 하나씩 따로따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지막에 역슬러시 제로로 문자 끝이라는 기호를 꼭 같이 저장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홀따옴표는 하나, 쌍따옴표는 하나 이상. 여러분 눈에 A라는 값을 저장했다 하더라도 종국의 쌍따옴표 A는 A라는 글자와 뒤에 널 스트링 혹은 역슬러시 제로라는 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초기화할 때 세팅하지 않았다면 배열 요소에다 직접 하나씩 0번째 C라는 글자, 1번째 0이라는 글자 이렇게 하나씩 따로 지정하셔야 되고, 한 글자씩 할 때는 홀따옴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실 때는 쌍따옴표와 홀따옴표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고요. 문자의 끝에는 역슬러시 제로나 널로 이제 뒤에 글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라는 특별한 기호를 넣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2차원 배열로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2개 이상의 문자열을 배열에 저장할 수 있고요. 2차원 배열을 선언할 때는 첫 번째 첨자는 행, 즉 몇 개를 저장할 건지, 자, 두 번째는 열, 한 개당 길이가 얼마인지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에는 꺽쇠 가로에다가 숫자를 2개 이상 쓰게 되는 거고요. 3,9 하면 9개짜리 3개, 9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칸 3줄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값이 저장된 것을 보면요. 코리아라는 글자는 네이션 0,0부터 시작해서 0,0, 0,1, 0,2 요 위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뒤에 부분은 공간이 비어있게 되는 겁니다. 문자가 끝났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0부터 위치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0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제일 긴 문자열 중에서 가장 긴 게 타일랜드 9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제일 긴 거에 맞추어서 열 부분을 지정해 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글자가 8글자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글자 끝에 널 스트링 혹은 역슬러시 제로를 하나 넣을 걸 더 참고하셔서 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출력을 하실 때는 0에 0, 0에 1, 0에 2 이런 식으로 각각을 로테이션 하면서 보통은 출력을 해야 되지만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 부분만, 즉 i의 0, 네이션 0 이렇게 하면 코리아가 다 찍히고요. 네이션 1 하면 차이나가 다 찍히고 네이션 2 하면 타일랜드가 다 찍힌다는 거. 문자열의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을 조금 더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인터 배열이란 여러 개 포인터 변수 자체를 배열은 똑같은 형태의 여러 가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게 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들을 나열해서 쭉 쓰겠다 하는 게 포인터 배열인데, 이때 포인터 변수는요, 문자열을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NA 4에 17이라고 선언하면 4개, 17글자씩 4개를 저장하는 공간을 잡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 포인터 city 하면 뒤에 나와 있는 개수만큼 하나, 둘, 셋, 넷, 4개만큼 포인터를 잡아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인터 변수 city 0번째는 KOR EA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소를. 자, 그 다음에 브라질이라는 글자가 가리키고 있는 얘가 저장된 곳의 주소를 city 1번째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라는 거. 자, 그래서 2차원 문자형 배열은
여러분들이 포인터건 배열이건 간에 표현 방법은 동일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앞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NA2라고 하면 NA에 0, 1, 2 요거라 그랬어요. 2 하면 브라질 아닙니다. 젊은이가 찍히게 되고요. 2에 3번째 하면 0, 1, 2, 3 해서 뭐가 찍히는 거예요? 네, M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접근할 수도 있고 한 번에 그 행 전체를 접근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CTE라고 되어 있는 건 포인터지만 두 번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건 뭐예요? 젊은이기 때문에 2번이 젊은이라고 찍히게 되는 거고 CT의 2의 3이라고 써도 두 번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세 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네, 배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이어도 0, 1, 2, 3 네 번째 글자가 찍힌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은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역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인자로 1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거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메인에서 str 배열 10개짜리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printf로 문자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프롬프트가 나간 상태에서 자, scanf _s를 통해서 str에다가 문자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고 하면 그 내용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네, str에 저장이 되고 자, print _array라는 함수에 str을 보내줄 겁니다. 지금 str은 원래 배열로 선언되어 있었고요. 자, print _array에서도 배열로 받습니다. str은 공간이 10개 잡힌 곳에 주소가 따로 있을 건데 지금 이 문장에 의해서 str의 배열 이름이죠? 그러니까 얘의 주소. 얘가 만약에 1000번이었다고 하면 이 a라는 배열에도 1000번이라는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된 문자 열이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고 A를 찍어라 하면 뭐가 찍힌다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값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A가 가리키는 그 주소의 내용을 보고 문자열 끝에 있는 역슬롯이 제로가 있을 때까지 쭉 한꺼번에 내용을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print _array를 호출하면 배열 str이 배열 a로 전달되는데 이때는 값이 복사돼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소가 전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배열을 선언했을 때 배열 이름을 쓰고 배열로 받으면 이때는 주소 값을 복사해서 받게 된다. 이 지점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원 배열의 경우에는요. MA 배열 3x3 3칸씩 3줄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중간을 끊어서 3개 입력하고 쉼표, 중간을 끊어서 3개 입력하고 쉼표. 중괄호로 이렇게 3줄로 끊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는 거 초기화하는 방법 보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됐을 때 3은 MA의 0이기도 하고 또 MA의 0의 0번째이기도 하고 그냥 MA라고 불러도 이 지점을 말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sum이라는 배열 하나 따로 생겨 있습니다. 근데 sum _ met 한 다음에 MA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도 2차원 배열이어야 한다고 했고요. 2차원 배열일 때 행은 상관없지만 열의 개수는 반드시 지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몇 개씩 끊어서 받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배열의 경우에는 값을 복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이 MA라는 걸 A도 가리키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주소를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int i, j, total 0 한 다음에 i가 0부터 n까지. 자, n은 얼마를 받았죠? 네, 3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3번. 여기도 3보다 작을 때까지 0, 1, 2, j도 0, 1, 2. 그럼 먼저 i가 0일 때 j가 0번째 거 값을 토탈에다 누적하고 그럼 0에 0이 얼마예요? 3이죠. 네. 토탈에 그러면 3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네, j가 먼저 바뀌죠. 0의 1번째. 0의 1번째가 뭐예요? 8이죠. 그러면 아까 있던 토탈하고 요 8을 더해서 다시 토탈에 누적된 값 얼마? 네, 11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j가 이번에는 얼마로 바뀌어요? 네, 2로 바뀝니다. 그러면 0의 2번째 값을 보고 6을 보고 아까 있던 11하고 더해서
17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로서 요 J 포문이 J가 어디까지 변한 다음에? 네, J가 3까지 변한 다음에 3이 3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I가 다시 뭘로? 네, 1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려왔을 때 J는 다시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0부터. 그래서 1의 0번째. 그러면 4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I가 0일 때 J가 0, 1, 2, I가 1일 때 J가 0, 1, 2, I가 2일 때 J가 0, 1, 2, 총 9번을 로테이션 하면서 지금 들어있는 이 행렬의 값들을 모두 저장해서 합을 구해서 토탈이라는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사라지고 여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까 토탈에서 리턴해 준 값 4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누구에게 저장돼요? 네, 썸에게. 그래서 행렬 요소의 합은 썸 45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값이 복사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MA라는 이 배열의 주소를 A가 가진 채로 사용하게 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A를 변경하면 MA 값도 같이 변경된다는 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함수와 포인터 앞에서 함수 파라미터 있는 거,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봤었고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개지만 스와핑 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스왑 1에서는 I와 J, I가 30, J가 80을 주고 갔을 때 I가 얼마 받습니까? 30, J가 80. 근데 중요한 건 여기 IJ랑 여기 IJ는 별개입니다. 여기는 값을 복사해서 받은 거예요. 자, 템프 하나 선언하고 I 값을 템프에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템프에 30이 들어가겠죠? J 값을 I에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I가 80으로 바뀌고 템프 값을 J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합된 결과가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 printf의 IJ는 여전히 30과 80으로 바뀌어 있지 않다는 거. 즉 여기 함수 내에서만 바뀐 거예요. 원래 메인 내에서는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I의 주소와 J의 주소를 준다면 I하고 J가 따로 있을 때 포인터로 받아서 얘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I하고 I 이름이 두 개 아니에요? 네, 두 개예요. 그렇지만 다른 두 개의 I인 겁니다. 그래서 이 I가 이 30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J가 80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템프를 이용해서 값을 넣을 때 포인터로 선언했기 때문에 I의 값을 템프에 넣어라. 그럼 I가 30이었잖아요. 그럼 템프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30이 들어가는 겁니다. J의 값을 I에게 넣어라.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값이 80으로 바뀌는 거고 템프 값을 J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템프 값이 복사돼서 3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된 결과 I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 80이죠? J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 30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에서 IJ를 찍어보면 얘네들은 이름만 IJ였지 얘네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종국에는 메인에서 찍는 것도 80, 30 바뀐다는 거.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여기서 지금 프린트 F문 안에서 출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값을 교환할 때 포인터로 받았을 때는 이렇게 포인터로 값을 넘겨줘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조심해서 보셔야 될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열로 값을 받을 때랑 포인터로 받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지금 A 배열에 15하고 25가 저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배열에 10과 20이 저장돼 있습니다. 배열은 초기 값을 줄 때는 꼭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중괄호 안에 있는 개수대로 방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array 언더바 sum 했을 때 A하고 B 쓰면 배열 이름이죠? 그럼 곧 뭘 주는 거예요? 주소를 주는 겁니다. 주소를. 자, 그래서 A의 주소를 C 배열이 건너받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지금 이 부분을 A하고 C가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A라고 해도 이 지점, C라고 해도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부분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B하고 D가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에서 I가 0. 자, 0, 0, 0. 그럼 C의 0번째하고 D의 0번째. 값을 저장을 어디다 해요? C에다 해요. 그럼 15하고 10을 더해서 여기다 저장하는 겁니다. 분명히 C에다 저장했지만 C는 A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A랑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I가 증가해서 1번째, 1번째, 1번째로 바뀌면 25와 20을 어떻게 해요? 더해서 여기에다가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메인으로 돌아와서 A의 0번째 내용을 찍어라면 25가, A의 1번째 내용을 찍어라면 45가 화면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배열로 보내고 배열로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배열의 주소를 보내지만 주소기 때문에 포인터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포인터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포인터로 받았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는 옆에하고 똑같이 이렇게 배열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도 동일한 결과 25와 45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포인터였기 때문에. 포인터 C가 가리키는 곳에서 한 칸 건넌 곳, 즉 C 플러스 0이죠. 처음에는 I가 0이니까 C 플러스 0의 내용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1로 증가하면 C 플러스 1의 내용, 이렇게 표현을 쓰셔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앞에서 배열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 부분 다 같은 결과라는 거. 그래서 배열을 보내고 배열로 받아도 되고 배열로 보낸 것을 포인터도 받아도 된다.